예, 안녕하세요.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의 이진입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, 유진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산업부 이광영입니다. 이 막대먹은 산업부 코너에는 이광현 기자가 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번 주에는 우리 자리 바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유진상 기자를 보내버리더니 오늘은 네. 그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안 빼고 나왔던 노 기자가 없어졌네요. 마치 이런 식으로 가면 다음 주에는 또 유진상 선배가 없어지고 왜 나 또 보내려고? 이광영 선배가 또 있고 다음에 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오늘의 주제는 글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LG전자가 무려 200만 원에 달하는 가격에 시그니처 스마트폰을 300대 한정 수량으로 출시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. 네. 이게 너무 좀 재밌는 이슈라서 좀 다뤄보고자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광현 기자 이게 어떤 제품이에요? 200만 원이라는데? 그러니까 LG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시그니처 브랜드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네. 이게 LG전자 설명으로는 이제 초프리미엄 그 제품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기존 이제 가격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는데 기존 제품이 이제 100만 원 초반이잖아요. 이거의 네. 2배 정도라고 하거든요. LG 폰은 90만 원대 후반이었죠. 예, 그거를 예. 이제 거의 2배라니까 200만 원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 사양을 보면 이게 핵심은 예. 그 기존에 나온 V30라든지 이런 제품과 비슷한데 예.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외장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외장이 이제 그렇고 내장 메모리도 256기가. 외장이 뭐죠? 어떻게 구성이 됐죠? 외장이 그 샤넬 공부를 안 했네. 샤넬 이거는 제가 못 600만 원짜리 시계가 하나 있어요. 네네. 세라믹으로 된 거.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가 들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지르코늄 세라믹. 그렇죠. 이 소재를 쓰면서 그렇죠. 가치를 확 올렸다, 외관상으로 확 올렸다, 뭐 이런 거죠. 중요하긴 네, 근데 그 세라믹이 특성이 뭐랄까요, 충격에 상당히 강하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기스 같은 거에 많이 안 난다고. 기스가 아니라 스크래치. 스크래치. 네, 스크래치가 안 스크래치나 나고. 기스나 뭐 그게 네. 그거 아닌가요? 이럴래요? LG 표현으로는 그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흠집이 나지 않고 오랜 기간 우아하게 보존할 수 있다. 옛날에 셀프 힐링 서비스라고 솔루션이라고 해서 스크래치 나면 자동으로 치료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뭐 아실랑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좀 모험을 하는데 이번에는 소재부터 완전히 초프리엄 제품에 걸맞게 해서 300대 한정으로 내놓는다 뭐 이런 거 같은데 이 LG전자가 내놓는 뭡니까 이 시그니처 브랜드가 좀 특화된 제품이죠. 그렇죠. 시그니처 브랜드가 원래 그 지향하는 바가 네. 이제 차별화와 고급화거든요. 네.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TV 같은 경우도 뭐 같은 50인치인데 그냥 일반 LG전자 이름을 나온 제품이 뭐 한 50에서 뭐 100만 원이다 예를 들면 네. 뭐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시그니처를 달고 나오면 뭐 최소 1,000만 원 뭐 이렇게 좀 상당히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. 맞아요. 이 TV 한 대에 1,000만 원, 냉장고 하나에 1,00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가지신 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. 제품을 나오는데 근데 묘하게 시그니처는 왜 그럼 200만 원밖에 안 했을까요? 차라리 1,000만 원씩까지. 근데 사실 휴대폰이 네. 1,000만 원을 한다면 사시겠어요? 있는 분들은 뭐 사겠지. 근데 어차피 한 명이잖아요. 있어도 있는 사람들만 어차피 사는 있어도 거. 예를 들어서 자 핸드폰 수명 주기가 보통 2년에서 2년 반 정도인데 그 많은 그러면 딴 건 몰라도 거기 다이아몬드를 좀 박아가지고 하든가 이러면 1,000만 원 되잖아요. 뭔가 다르잖아요. 다이아 박아서 누가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겠어요. 근데 LG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뭐냐면 기존의 초고가 브랜드의 네. 폰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뭐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 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포르쉐 폰이라든가 또 뭐 스왈로브스키의 뭐 버투에서 만든 이런 보석이나 뭐 보석을 다이아몬드 달아서 갖고 나온 그런 폰들이 그렇죠. 있었는데 1억 그거는 넘는 폰들도 있었고. 그런 폰들은 사실 내구성 자체가 이 중국 폰 OEM이나 ODM 방식으로 생산이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거기에 이제 브랜드 이름을 입혀서 가격이 높아진 건데 LG는 거기에 확실히 차별화를 뒀던 게 뭐냐면 안에 소재는 최고급 소재 그리고 국산 기술력이고 네. 그 LG의 기술력을 최대한 과시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해서 뭐 기존에 나왔던 람보르기니나 뭐 포르쉐 이런 폰들과의 비교는 거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네, 모든 최신 기술을 LG가 가지고 최신 기술을 그렇죠. 최대한 집대성해서 만든 폰. 근데 이 가치는 뭐 딴 것보다 훨씬 비싼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잡았다는 근데 거죠. 가격도 지금 200만 원이 아니고요. 200만 원 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 초반이 될 수도 있고 299만 9,900원. 그렇죠. 9,9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아니 근데 이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인 이런 초프리미엄 제품 뭐 그게 좀 뭐 이런 게 당연하다고 뭐 그럴만한 성능이라고 좀 보세요?
아 성능은 왜 나한테 LG 관계는 아닙니다.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그 이런 폰이 나온 게 어느 정도 뭐 그럴만하다 좀 이런 느낌이라. 아 근데 사실 여기서 가격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일단 가격이 좀 키우는 요인이 않았을까. 아까 워낙에 얘기했던, 그 세라믹, 지르코늄 세라믹 네. 자체 가격이 있기 뭐 때문에 비싸서 그 했는데. 안에 이제 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왕 늘 거 뭐 메모리도 좀 빡빡 늘려주고 한 그쵸 256기가 네. 들어갔죠. 그걸 한 1테라 정도로 올려버리고. 그렇죠. 아니면 외장 뭔가를 좀 껴준다든가 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비교가 좀 더 차별화를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 그 안에 네. 뭐 메모리나 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 뭐 갤럭시 경쟁사인 갤럭시와 비교했을 때 뭐 큰 메리트는 없는 것 같아요. 네, 저도 봤을 때 지금 갤럭시 S9이 이제 내년 초에 출시된다는데 거기에 뭐 삼성전자 그 512 그 기가 메모리가 내장이 들어간다 하고 이런 와중에 지금 초프리미엄 제품이라고 내놓은 게 결국 보면은 LG는 256기가예요.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보고 소비자가 과연 성능에도 200만 원에 걸맞은 폰이다 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?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얘는 시그니처 모델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뭐 10만 대, 20만 대 팔 제품이 아니라 네. 딱 300대, 맞아요. 300대 팔고 이 초고가 제품이지만 이거 꼭 필요하고 뭔가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만 사라. 네. 뭐 이런 취지로 내놓은 폰이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사용화가 아닌 이제 또 한정판인 거의 부분이 그 초프리미엄이라는 시그니처를 붙이고 네네. 나온 건 인정하는데 과연 이게 그 이제 TV나 세탁기 뭐 냉장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내서 어느 정도 좀 브랜드도 성공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은 TV가 이제 프리미엄 TV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에서 40% 이렇게 차지하고 되게 잘 나오고 또 신뢰가 있잖아요. 일반 제품 네.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. 네. 시그니처를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좀 잘못했다고 보고 네. 만약에 애플도 아이폰 10을 이렇게 내긴 했지만 네. 이 아이폰 슈퍼 버전으로 만약에 이거 5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안 했을 뿐이지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게 하면 애플 제품 팔릴까요? 또 이렇게 또 욕을 할 수 있을까?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좀 제품의 자체가 좀 소비자의 신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낸다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은 LG 스마트폰 자체가 시장에서 어떤 시장에서 위치 얘기하는 위치도 거군요. 그렇고 소비자 신뢰도 좀 떨어지는 상태인데 뜬금없이 초프리미엄 제품이라고 이렇게 내놓으면은 또 그게 300대니까 당연히 제 생각에도 완판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럼 그렇다고 이게 LG 폰이 이게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. 의문이 든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LG전자에서 차별화 요인으로 내놓은 게 사실은 AS 정책도 시그니처만을 위한 AS 정책을 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300대 한정이에요.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LG에서 상당한 모험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300대 팔아서 뭐 얼마나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있는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사실 보면은 그 세라믹 소재에다가 뭐 이런저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아마도 제조 원가와 판매가가 거의 비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. 거기다 300대 한정 생산이면 뭐 기껏 해봐야 한 6억 정도? 6억 정도밖에 만약 2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뭐 한 6억 정도의 매출인데 과연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봤을 때 6억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할까? 근데 대신 신뢰는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기 그렇죠. 때문에 LG에서 일종의 기술 과시력을 위해서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. 게다가 이 제품은 뭐 다른 유명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콜라보한 제품도 아니에요. 그냥 단독으로 LG 자체 이름만 가지고 시그니처 최고가 초호화 제품이다라고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세계 1등인 삼성전자나 2등인 애플이라든지 화웨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안 하고 있던 정책을 LG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좀 기술 과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해야 됐지 않았나 뭐 그런 좀 아쉬움이 이제 더 사양을 더 빵빵하게. 근데 사실 보면 지금 V30 같은 경우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판매량은 사실은 조금 뒤로 빼고 뒤로 빼고 그 안에 내구성이라든가 편의사항이라든가 기능 같은 걸 봤을 때 상당히 호평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
뭐 써본 사람들도 충분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평가된 제품이 V서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. 좀 하거든요. 근데 이 LG만의 좀 특징도 있고 단점도 있긴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처음 했어 뭐 이런 걸 찍는다 이런 데 더 의미를 둬야 되고 이게 추후에 제품 나올 때 가격 관련 경쟁을 펼칠 때도 효과적이지 않을까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그니처 폰 자체가 예. 향후 나올 G7이라든지 V40 나올 때 가격을 좀 더 경쟁사랑 맞출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제품이 아닌가. 근데 뭐 제가 이렇게도 보이는데. 제가 사실 잠깐 그 말에 좀 반박을 하자면 네. LG에서 상당히 그 최초 뭐 이런 그런 시도를 많이 하죠. 시도를 많이 했어요. 근데 과연 거기에서 성공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어봤을 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. 근데 시작은 모르겠어요. 그게 많은 시도를 했고 이렇게 있다고 해도 어찌됐건 하나가 딱 터지면 그 다음은 촥 터지는 거 아닐까요? 근데 그게 언제 그럴 될지 가능성이 모르잖아요. 아니 지금 나온 시그니처가 될 수도 있지. 시그니처 근데 터지기엔 너무 양이 적어요. 일단 해서 맛보기만 하고 그 다음 시그니처 2 나올 때는 좀 더 이제 늘려주고. 그러니까 저는 LG에서가 그 말씀하신 이게 다 완판하고 그리고 또 해서 이제 다음 G7에서 또 뭔가 가격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할까봐 오히려 두렵거든요. 그렇게 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나마 가격이 저렴한 게 LG였는데 굳이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비슷하게 갔다가는 소비자들이 외면할 게 뻔하고.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시그니처라고 하는 이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인식이 제대로 없는 것 같아요. 아니 브랜드 가치는 인정을 한다니까요. 시그니처는 남들은 없는 거 내가 쓰는 거예요. 아니 근데 그거는 나 왜 갑자기 안티로 들어서지? 원래 아니었는데. 아니 지금도 제 뭐 옆에 있는 애들을 보면 그 일본에 있는 그 S모사 폰을 아직도 쓰고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또 중국의 S모사 제품을 자기가 사갖고 와서 쓰고 이 쓰는 이유가 가격 대비 성능이 높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주변에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나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차를 살 때도 뭐 너무 많은 차들 비슷한 류의 차를 타니까 그럼 식상하잖아요. 그럼 나만 쓸 수 있는 거. 이런 걸 만들면서 나름 또 기술도 좋은 제품을 보여주는 거. 이게 시그니처가 LG가 시그니처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일반 시장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지 그런 우려가 좀 되네요. 남들이 쓸 수 있는 폰이 아니에요. 이거는 선택받은 자. 좀 오버해서 얘기하면 선택받은 자의 디자인, 선택받은 자의 뭐 성능 또 이런 거 생각해 또 AS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택받은 했는데, 자들만 가서 받을 수 있는 AS. 근데 그 AS도 설명을 보면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진짜 특별한 AS인지 사실 모르겠어요. 저는 이게 뭐 그러니까 전담 상담원을 배치한다는데 이게 뭐 기존의 AS와 크게 다를까 가요 의문도 들기도 하고 애초에 만약에 그 LG가 잘하는 그 최초라는 거를 부여하려면 그냥 이제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AS를 예전 뭐 삼보 컴퓨터가 2년마다 체인지업해서 이렇게 무상 업그레이드 해준다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뭔가 획기적인 AS 안을 내놓던지. 업그레이드. 네. 그러면 뭐 다 여담이지만 이 그럼 시그니처 폰의 출고가는 얼마였어야 될까요? 200만 원대는 너무 싸다. 뭐 이렇게 좀 관점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 저는 같은데. 애초에 아이폰 10이 뭐 이제 그렇게 256기가 같은 경우는 160만 원 이렇게까지 가니까 그거랑 비교하면 사실 200만 원이 또 언제부터 한 1년만 지나면 또 그런 가격이 대중화가 될 거라 생각하는데 200만 원대라고 했지 200만 원이 아니라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뭐 200만 원 중반대 이상이라든지 뭐 300만 원대 그렇게 하면은 좀 진짜 지금 나온 200만 원대보다 더 깜짝 놀랄 가격이지 않았나. 그리고 뭐 그만한 가치를 제공한다면은 또 뭐 수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너무너무 핫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 LG가 드디어 시그니처 폰을 내놨다. 이게 굉장히 핫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장에 출시된 후에 반응도 좀 지켜보면서 기사로 좀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IT조선 막대먹은 산업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